안녕하세요. 네, 유희훈 변호사입니다. 2021년도 제 행정법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 정보가 궁금해서 보실 거예요. 하나는 이제 강사에 대한 정보, 저 유희훈에 대한 정보일 테고요. 또 하나는 요 과목에 대한 정보일 겁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행정법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지 말지 뭐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유희훈 행정법 커리큘럼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사에 대한 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건 이제 제 양력이고요.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사실을 합격했어요. 그 법을 가르친다고 와가지고 공대를 졸업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공대 공부도 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그러고서 이제 20대 중후반에 사실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정말 말 그대로 노베이스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공부를 하려고 신림동에 갔던 날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그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이제 책이 보이잖아요. 책에 이제 학번을 써놓는데 저보다 막 대여섯 살씩 다 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최대한 빨리 붙어야 된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바로 붙은 거랑 그분들이 6번 연속 떨어지고 붙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붙을 수 있을까에 가장 중점을 두고 그때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해가지고 시험이 시작은 5, 6년 뒤졌지만은 합격한 뒤에는 평균의 나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감사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잠깐 근무한 게 아니고 2012년부터 16년까지 그냥 5년 가까이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그리고 공공단체를 다니면서 우리 행정법 책에 나오는 다양한 행정작용들을 직접 보고 또 감독하고 또 고치고 그런 일을 이제 5년 정도 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1, 2등하는 로펌에서 행정소송팀 파트너 변호사로 실제로 이제 행정소송을 수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날짜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의 변호사가 28,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행정법 전문가가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변호사는 우리나라 전체에 98명, 100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 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있고 전문의가 있듯이 변호사도 이렇게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그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그 중에서 이제 한 0.3% 우리나라 변호사 중에서 0.3% 정도밖에 안 되고 이 98명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그리고 뭐 각종 강의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런 양력은 노량진에서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제 수험 행정법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저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결국 이겁니다. 저는 수험을 이제 노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단기간에 마친 사람이고요. 그리고 5년 가까이 진짜로 우리 책에 나오는 행정을 접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나라 최고 로펌에서 행정소송을, 행정법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험과 관련해서 행정법을 정말로 이해시켜드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그럼으로써 암기량을 줄여드리고 여러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 뭐 유일한 강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강사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목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들어봤지만은 이게 뭐 어떻게 하는 뭘 배우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정법은 결국 이거예요. 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도 있어요. 근데 이 정부 안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국가직 공무원분들은 중앙정부, 지방직 공무원들은 지방정부가 되실 거예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한테 뭘 해요. 그래서 국민한테 뭘 하는 거를 본론에서 배워요. 행정작용법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정부가 국민한테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이상한 거예요. 책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외우면 되게 쉽습니다. 좋은 거는 뭐 다 아시죠. 우리 보면은 이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건설 허가를 받았다고 막 박수치고 막 이권 다툼에서 막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영업 허가 같은 거. 요거 신문에도 이제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롯데랑 신세계가 면세점 특허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 결국은 신세계가 됐다. 아니면 롯데가 됐다. 그런 게 결국은 받으면 좋은 거. 국가가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쁜 것도 해요. 그건 뭐예요? 줬다 뺏는 거죠. 면세점 특허를 줬다가 야 쟤네 뺏자. 특허 취소. 허가 취소. 이런 걸 합니다. 영업 취소. 이런 것들을 배워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줬던 걸 함부로 뺏어도 안 되고 또 좋은 거를 함부로 줘서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정부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거를 행정법의 커다란 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요 이상한 거는 여기 이제 섞여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또 다른 이제 큰 덩어리는 뭐냐면요. 이런 거를 만약에 정부가 잘못했을 때, 그럴 때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 이거 좋은 거 이거 나한테 해줬어야 되는데 법에 따르면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어. 그럼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달라고 해야겠죠. 해줘. 해야겠죠. 근데 뭐 해줘라고 허공에 외치면 의미가 없고 법원에 외쳐야 됩니다. 법원에 외치는 게 뭐냐면은 소송이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걸 안 해줬을 때 하는 소송. 그리고 나쁜 걸 냈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애들한테 술 안 팔았는데 얘네가 오해해서 내 영업을 취소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내. 그래야 되겠죠? 내 영업 돌려내라고 그래야 됐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공에 대해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 소리를 칩니다. 돌려내라고. 역시 이것도 소송이에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일을 잘못해서 영업이 취소됐어. 그거 내가 매출을 못 올렸어. 손해를 봤죠?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물어내. 그러겠죠? 물어내가 멋있게 말하면 배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만약에 정부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할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느냐를 이런 해줘, 돌려내, 물어내라는 측면에서 소송과 배상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소송과 배상과 비슷한 걸로 심판과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배우면은 행정법을 다 배우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재밌을 것 같잖아요. 이게 그 행정법이란 과목이 사실은 그래요. 그 다른 과목들도 뭐 다 물론 도움이 되는 거지만은 행정법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해야 될 일, 그리고 겪을 일, 실제로 있었던 일, 판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재밌고 또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수험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21년도 대비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21년도에 이제 붙으시면 좋겠죠. 근데 사실은 붙어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 22년도부터는 행정법이 이제 필수란 말이에요. 22년도에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1년도에 붙었어요. 붙었어도 22년도 행정법을 선택을 안 하고 붙었어요. 다른 과목을 하고 행정법을 몰라요, 나는.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22년도 후배들부터는 다 행정법을 아는 애들이 나와서 선배님 하는 애들이 다 행정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붙어도 이제 업무를 하실 때 조금 이제 계속 조금 이런 짐처럼 되실 수도 있고요. 떨어지면 정말 큰일입니다. 떨어지면은 이제 내가 선택했던 과목은 22년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재시생인데 초시생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나랑 같이 준비해가지고 행정법을 선택했던 애는 걔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졌지만 얘는 몇 해 독하고서 22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건데 나는 진짜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과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큰일입니다. 그래서 붙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떨어지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이런 면에서는 좀 이제 수험적으로도 행정법을 선택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과목에 대한 정보는 이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난공불락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 2019년도 사관왕 하신 분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지금도 뭐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분이 했던 말을 제가 이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이고 제 커리어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한번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이분은 참고로 2018년에 다 떨어졌대요. 시험을 다 봤지만 다 떨어지고 2019년도에 다 붙었대요. 국가직 7구급 다 붙고 지방직 7구급 다 붙었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궁금하죠.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이때와 이때 뭐가 달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2018년도에는 바보같이 기본서와 처음 보는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본서와 처음 보는 문제는커녕 수험생 중에는 기출조차 다 보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절대적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기본서는 그냥 기출문제를 위해 존재하는 보조교재라는 걸 명심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2019년도에 기출 위주로 15회독을, 기출만 15회독을 했고 행정법은 95점을 받고 뭐 아주 떨어질 수 없는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비단 이분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자료를 이제 합격 수기도 찾아보실 테고 여러 강사님들이 말씀을 들어보실 텐데 적어도 행정법에 있어서만큼은 기출을 정복하는 거는 합격으로 가는 필수,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를 아무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한 말을 조금 더, 이분이 한번 심정을 조금 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분 말이. 이분이 바보같이, 이 네 문장을 말하면서 바보같이, 솔직히, 진짜, 제발, 심지어 부탁한대요. 기출 좀 보라고.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저는 이 심리를 압니다.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봤자 여러분들은 어차피 기출문제 정복을 안 합니다. 또 사전식으로 나열돼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멘붕이 오고 그때서야 뒤늦게 기출문제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진짜 몇 안 되는 그 사람에 속하지 못하고 대부분에 속하는 이것저것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한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시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제발 부탁한다. 기출문제 좀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내가 드리는 말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다 보는 진짜 몇 안 되는 사람 안에 이런 사람이 진짜 몇이 안 되는 것도 여러분들 탓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출 15회독을 못하는 것도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 시스템은 기출문제 정복이 합격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정작 기출문제는 가을 혹은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늦어도 겨울에야 시작을 하고 그 앞에는 그냥 사전식으로 강약 없이 나열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출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걸 넣다 보니까 소홀해지는 그 기본서라고 불리는 사실 그걸 기본서라고 말하는 것도 여기에 어떤 용어일 뿐이지 그게 정말 기본서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기본서라고 불리는 그 책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원화된 시스템이 저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다 보는 사람이 몇 얻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봐봐요. 이분이 말하면서 기출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합격 수기를 봐도 계속 등장할 말일 거예요. 제발 기출을 정복을 하세요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 캐리큘럼을 이 기출을 정복을 하는 게 필압을 보장하는 거에 확실한 방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조금은 변동을 주었습니다. 그게 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하고 올인원을 하고 단원별 기출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압축 강의하고 동형 모의고사를 하고 요거는 뭐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기 때문에 특별한 점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이 순서 자체는 특별한 점이 없고 각각의 강의들의 특색에서 어떤 제 강의 차별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본 강의 때부터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강의 이름 자체가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 강의고요. 이 강의에 덧붙여요. 이 강의 교재도 역시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라는 이름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서에 처음부터 기출문제가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 그 자체가 결국 기본서가 될 것입니다. 기본서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그것과 유사한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는 방법으로 마치 이제 당구의 3쿠션처럼 이렇게 실제로 어떤 기출문제가 나오는지 보고 그거에 대해 풀이해 봄으로써 이론을 자연스럽게 기출문제와 떨어뜨려서가 아니라 붙여서 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유사한 문제로 연습까지 해보는 이런 방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처음 강의 때부터 기출문제를 1000개 정도를 수록을 하고 또 이제 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저 강의를 하면서 요약서도 병행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강의는 좀 이런 식이었어요. 기본 강의라는 그리고 기본서라는 이 바다를 던져줘요. 사전같이 생긴 이 바다를. 그리고서 한 번은 잘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절이 바뀌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럽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지름길은 이거예요. 라는 거를 가을, 겨울이 되면 알려줘요. 이게 뭐예요? 기출 강의예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요약서예요. 근데 그거를 볼 때쯤에는 여러분들은 너무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다를 다 보여주지만 또 처음부터 동시에 지름길과 요 스팟들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전체를 보면서 중요도를 알고 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지름길로 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 강의 그리고 처음부터 요약서를 같이 펼쳐놓고 하는 강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히 기출되지 않은 거에서도 한두 문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도 이제 우리들은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기출 문제도 미기출 부분도 단순한 지문이 아니라 전부 다 문제화 시켰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만든 문제죠. 기출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기출도 문제화 시켜서 놓고 그거에 대한 해설도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넣기 때문에 요런 방식으로 그 기본 강의의 차별화를 뒀고요. 올인원 강의는 기본 강의의 양적인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16회고 이거는 24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6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전부를 다루긴 하겠지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루고 결국은 이거는 뭐 말하자면 이제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강의라면은 이건 이제 100점을 목표로 하나도 안 놓치겠다. 그런 컨셉의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강의 내지 올인원에서 기출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남들은 11월, 12월에 할 거를 한 발짝 앞서서 시작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도 줄이고 앞서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11월, 12월 이제 기출문제 풀이 시즌. 이때는 우린 역시 앞서 나갈 거예요. 이때는 단순히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때는 모의고사를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를 이때는 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하프 모의고사 보시고 하시는데 이제 하프 모의고사 매일 보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행정법은 매일 보는 건 아니니까 대신 이제 볼 때 좀 많은 양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기출문제를 풀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한 발짝 앞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압축 강의 같은 경우는 저는 키워드가 이제 도표입니다. 도표. 그래서 기존의 이제 요약서라든지 기존의 압축 강의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렇게 기본서가 있으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커팅을 하는 방식이에요. 요거. 그래서 그거를 빼서 만들어 놓은 요게 요약서다. 이런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안 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안 하고 여기도 이제 줄글로 나와 있죠. 누를 겁니다. 컴프레싱을 할 거예요. 커팅이 아니라 컴프레싱입니다. 다 있습니다. 다만 부피를 줄인 거예요. 부피를 줄이고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걸 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도표화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로와 세로를 사용해서 비슷한 거를 묶고 그리고 연관된 것들을 붙이는 방법으로 컴프레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이제 이미 자료가 나와 있고요. 제 이제 기출문제 요약 노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 압축 강의가 이제 1월, 2월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3월에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사실 실무에서 판례를 뭐 같이 이제 만들면서 뛰다 왔기 때문에 뭐 트렌드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를 하고요. 그래서 뭐 최신의 어떤 트렌드가 되는 판례를 반영을 해서 실전을 극대화하는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정말 뭐 합격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무조건 하는 특강이고요. 요거보다 뭐 더 생길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4개는 할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실 때도 항상 따져봐야 돼요. 중요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게 제일 정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데 안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건 어차피 남들 다 잘해가지고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안 중요한데 어려운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설명은 하겠지만은 흐릿하게 알면 돼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거. 이건 별 의미도 없는 거고요. 근데 요 중요하고도 어려운 거. 요건 특강이 필요해요. 요거에서 차별화를 두는 겁니다. 시험에 진짜로 나와. 중요해. 근데 어려워. 나오는데 애들이 알고도 틀려. 나오는지 알고도. 요런 것들을 잡아야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특강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죠? 처분성. 죽을 때까지 정복을 못하죠. 그래서 처분성을 완전 때려잡는 특강을 2회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쟁송제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늘 제일 어렵다고 손꼽히는 게 쟁송을 모르겠어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뭐 축구 같은 거예요. 축구를 안 뛰어보고서는 축구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축구를 해본 사람이 생동감 있게 설명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쟁송제도 특강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절차법 특강, 그리고 최신 판례 특강은 이제 1+1으로 1에서는 최신 판례를 알려줄 거고 플러스 1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기존의 기출이지만 최신 판례와 연계된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특강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커리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뭐 다 말씀드렸고요. 강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과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제 강의에 지금 이제 컨텐츠적인 측면이라면 제 강의 좀 이제 질적인 뭐 그런 측면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요 3가지라고 봅니다. 요 3가지를 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이제
기출을 최대한 쉽게 확실하게 정복을 해서, 왜냐면 그게 필압의 보장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요 세 가지를 좀 내세우려고 그래요. 저는 이해에 있어서 회피하지 않아요. 뭐 왜냐하면은 저는 실제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그 판례를 뭐 만들다 온 사람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물어보든 끝까지 갑니다. 뭐 그건 몰라도 돼 이런 거 안 합니다. 예외야 이런 거 안 해요. 예외는 왜 예외인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은 암기가 좀 약하신 분들, 암기가 강할수록 이해를 덜 해도 되고요. 암기가 부족할수록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목표는 똑같아요. 많이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다른 거죠. 이해가 잘 되면은 여기 암기에 늘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될수록 암기를 늘 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단순 암기를 겁내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해를 못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적으로 나는 이해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게 좋고, 암기력이 내가 보기에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이제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이건 제 양력과 관련된 거라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개인적인 성격과 관련된 건데, 제가 좀 약간 정리 편집증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적어도 강사를 하기에는, 강사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편집증적일수록 여러분들은 편리해집니다. 강사가 정말 정리를 정말 집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편리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암기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동시에 또 암기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이라든지 두문자, 뭐 저는 뭐 두문자 같은 거 무진장 만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사가 유치하면 어떻습니까? 수험생이 편하는 그만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힘들게 막 숨어서 막 몰래 두문자 안 만들어도 돼요. 제가 되게 많이 만들 거예요. 그리고 뭐 제 유튜브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은 제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제가 뭐 심지어 이제 뭐 중요한 건 이제 노래까지 만들고 이거 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암기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이 만들어 놨고, 또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과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저의 행정법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 강의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초시생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쉽게 뭐 탈락한 재시생 분들, 재시생 이상인 분들일 텐데, 다들 뭐 행정법을 선택하시든 안 하시든, 아니면 또 행정법을 선택하셔서 또 제 강의를 들었던 안 들으시던 간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좋은 선택하셔가지고 반드시, 정말 공무원 좋습니다. 예, 좋아요. 제가 뭐 공무원 그만둔 주제에 뭐 그런 말 하냐 할 수 있는데, 정말 저 나올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정년이 보장이 되고, 뭐 빠르기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60살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고, 60살까지 돈 주고, 60살까지 승진시켜주고, 그거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한 어드밴티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내려놓을 때는 정말 큰 결단이 필요했었어요. 누구보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